여러분, 정치인의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느냐, 그리고 국민 앞에서 정직했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치 공격이 아닙니다. 김영남 후보 본인의 목소리, 본인의 과거 발언, 그리고 실제 판결문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팩트만 차분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공인의 자격 문제로 바라봐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직원의 이름만 빌려서 대표이사를 해놓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배당은 뭐 어차피 다 내 거니까. 이 말 누가 한 말일까요? 김영남 후보 본인의 육성 녹취록입니다. 여기서 국민들은 가장 먼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굳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대표이사를 세워야 했는가? 그리고 왜 배당은 다 내 거야 라는 말이 나왔는가? 이 두 문장 안에 이번 의혹의 핵심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영남 후보는 동생이 설립한 농업회사 법인의 지분 90%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일반 회사가 아닙니다. 국가는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이 법인에 세금 감면과 여러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농업인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농업을 하는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인 김 후보는 농업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묻게 됩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법인을 사실상 소유하고 운영했는가? 바로 여기서 직원 이름만 빌렸다는 녹취가 등장합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식상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세워놓고 실제 운영과 이익은 본인이 가져간 일, 그 자체로 차명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이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 대부업이 연결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이름 그대로 농업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 생산 같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대부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입니다.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요. 그런데도 이 법인의 틀 안에서 대부업 운영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소송과 판결문 내용입니다. 채무자와 실제 법적 분쟁까지 갖고 거기에는 연 24%의 금리가 등장합니다. 당시 법이 허용한 최고 수준의 금리였습니다. 여러분, 24%가 어떤 숫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숨이 막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고금리 대출의 부담은 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연간 3억에서 4억 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여기서 당연히 질문을 하게 되지요. 농업인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결국 고금리 수익사업의 껍데기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TV조선 보도로 이 문제가 알려지자
김영남 후보 측은 즉각 해명했습니다. 동생 회사를 가족 차원에서 도와준 것이다. 대부업체는 원래 딸려온 것이다. 참여 운영도 없었다.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좋아하느냐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이죠. 왜냐하면 해명과 녹취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캠프는 배당을 받은 적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녹취에서는 배당은 다 내 거니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캠프는 참여 운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녹취에서는 직원 이름만 빌려 대표이사를 해 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혼란스럽지요.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인가?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복잡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명확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방송 패널들의 반응은 더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강미정, 고윤혜 씨 두 사람이 아주 신이 나서 말합니다. 이들은 김 후보의 재산을 두고 청년들의 롤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경제를 맡겨도 되겠다고도 했습니다. 불법만 아니면 돈 버는 게 무슨 문제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김영남을 어떻게 평가할까? 나쁘다고 할까? 아니면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 두고 보자 할 것인가? 조금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민들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공인의 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권력과 돈이 연결된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특혜 구조 속에서 돈을 벌었다는 의혹. 게다가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민이 납득할 설명 대신 변명으로 일관하고 계속 말이 달라진다면 신뢰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닙니다. 국민 앞에 서 있는 공인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도덕 기준이 요구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적 의혹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반대로 국민이 신뢰해야 할 만한 태도를 보였다면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해명보다 모순입니다. 그리고 책임감보다 빠져나가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을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녹취가 나오고 문서가 나오고 증언이 나오면 그때 가서 말을 조금씩 바꿉니다. 국민들은 이제 그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김영남 후보는 국민 앞에 정말 솔직했는가? 본인의 과거, 현재 해명이 정말 일치하는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특히 정치인은 국민의 세금과 제도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만으로도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그런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누군가를 무조건 악마로 만들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은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할 권리도 있습니다. 본인의 육성 녹취와 실제 해명 중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중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진실은 늦게 와도 결국 드러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